이제 다음으로 그 9번 염색체 내에 그 혈액형 ABO형 혈액형 결정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ABO형으로 나누는 건 이제 혈청을 이제 검사해서 구분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고릴라가 침팬지나 인간보다 훨씬 더 이제 조상인데, 이 고릴라형에는 B형 혈청만 있고, 그리고 침팬지와 인간은 이제 사촌간인데, 물론 이제 침팬지가 먼저 나왔습니다. 침팬지와 인간에게는 A형과 O형의 그 혈청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B형의 혈청을 가지고 있는 고릴라는 생존할 때 식물을 먹었는데, 그 식물 에너지와 동물 에너지의 차이가, 그 동물 에너지의 그 파워하고 그 에너지를 내려면은 그 양으로 부피로 식물을 거의 300배 이상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고릴라는 그야말로 그 숲속에서 거의 하루 종일 이파리를 씹어서 삼키는, 우리가 그 소를 볼 때 소도 잠시도 쉬지 않고 여물을 삼키고 다시 되새김질을 해가지고 식물을 먹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침팬지와 인간에게는 그 A형과 O형의 혈청이 있는데, 이제 침팬지에 들어오면서 이제 침팬지가 숲속의 작은 원숭이들을 사냥해서 잡아먹고 해서 식물을 주로 먹다가 다시 동물을 먹는, 그러한 기능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와서는 A형과 O형으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보통 A형은 내성적이고 O형과 B형은 외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A형은 이제 주로 동양의 농사를 짓고, 그리고 거기에 가축들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식물을 같이 섭취하지만은 주로 이제 식물을 더 많이, 곡물, 밀과 수수 또는 쌀을 더 주식으로 했다는 것이고, 이 O형은 이제 수렵을 하면은 주로 사냥을 해서 원시인들이 사냥을 하는 그러한 유형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릴라였을 때는 보다 침팬지는 몸무게가 4분의 1로 침팬지는 줄어들었고, 그랬는데 작은 원숭이를 잡아먹으면서 동물을 섭취하는 결과 성적 섹스 스태미너는 발달이 돼가지고 고환의 크기라든지 정자의 수가 4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의 크기가, 몸집이 4분의 1 줄어들었는데 고환의 크기라든지 정자가 4배가 늘어났다면 4 곱하기 4, 16배가 더 번식 능력이 더 진화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9번 염색체의 두 번째는 ASPN 유전자가 있는데, 거기에 또 변형 시에는 이상 손해층이 생긴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7번째 11번 염색체 내에서의 DR, D4 또는 거꾸로 D4, DR 유전자, 이렇게 있습니다. 도파민의 수용체의 제4형의 어떤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느냐, 두 가지의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냐는데,
도파민 리스폰스가 수용체입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이 그 분비되는 세포에서 수용 그 세포가 그거를 잘 받아들이느냐 또는 그것을 많이 받아들이느냐, 중간에 그 파이프가 세 가지고 중간에 도파민을 갖다 유실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냐, 이러한 유형의 차이에 따라서 제 사형은 그 장형과 유전자가 긴 거와 짧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그 롱롱 장형 유전자, 롱롱 유전자를 가지고 있거나 SS 아주 쇼트 한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 평균적으로 LS 또는 SL 유전자를 그 가지고 있는 이런 네 가지 유형으로 제 사형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장형 그 유전자를 가진 사람과 단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으로 그 개성이라든지 성격이 좀 다소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모험 유전자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 개성이 강하고 뭐 진취적이 있고 발전적이고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뭐 보수적이고 이런 걸 차이를 두는 여러 성격 유전자 중에 이 가장 그래도 대표적인 것이 DRT4인데, 이것이 그 성격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4%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라는 것은 이 유전자 하나만으로도 그 성격 차이가 뭐 8%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부분이 뭐 내성적이거나 외향적이냐를 그 사이에 둘 때 뭐 40%, 60%, 또 30%, 70% 이렇게 중간에 섞여 있기 때문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 4%가 굉장한 그 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그 관심을 가지는 게 이 도파민 그 호르몬은 그 쾌감, 우리가 무슨 일을 성취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뭐 시험에 합격하거나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러한 그 성취와 보상 호르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취와 보상이 일어났을 때 그 쾌감이 많이 일어날수록 다음에 그 똑같은 일을 반복 학습하고 똑같은 쾌감을 얻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억에 저장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형 유전자를 긴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우선 단점은 약물 중독에 걸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술, 담배에 그러한 중독 물질이 많이 빠질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성적 욕망이 많이 또 강하기 때문에 그 남성의 경우에 그 공격적인 그리고 성적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뭐 정복욕이라든지 여성 편련 뭐 이런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뭐 재벌이라든지 재벌 2세라든지 또는 뭐 대학 교수라든지 또는 뭐 고위공직자, 뭐 국회의원 이런 분들의 그 사생활 속에서 예전에, 요새는 좀 많이 나아졌고 또 최근에도 있지만 예전에 그런 뭐 여러 첩을 두고 이러한 그 조선시대 때로 거슬러가면 왕들이나 왕족은 노예라든지 그러한 그 축척제도가 그 사회적으로 공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때 그 성공 유전자로 이것이 그 도파민이 많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단점을 말씀드린 장점으로는 그 도전 의욕과 뭐 그 스태미나와 그 개척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또 신무기라든지 또는 뭐 신제품 또는 뭐 우리가 말하는 그 예전에 에스케이프 또는 그 최근에 그 인터넷 또 구글의 그 새로운 그 검색창 또 이런 것들 새로운 그 신상품 또 인터넷 개발 이런 것들을 미국은 아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의 그 대부분의 그 유전인자가 장형이 많은데 그러면 그 유럽에서 건너간 미국은 그 유전인자가 대부분 영국에서 건너가도 비슷할 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의 차이도 있고
유전과 환경 사이에 그 계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후성 유전자가 변형이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개발되는 잘 쓰는 유전자는 촉진 그 유전자가 옆에서 조절 유전자가 도와주고 촉진을 시켜가지고 또 그 발현시키기 위한 그 물질 중에 그 아세틸 그 인자가 붙어가지고 더 활성화되는 반면에 잘 쓰지 않는 유전자들은 그 메틸기가 붙어서 그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로 해서 후성적으로 자꾸 그 개발해서 쓰는 유전자를 발달해 가고 쓰지 않는 건 퇴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럽은 보수적이고 과거의 그 문화에 많이 집착해서 그 상호 견제적이고 각국각기를 그런 반면에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느 프론티아 정신으로 계속 신상품과 인터넷 가상 공간을 개발하고 그러한 그 신제품 개발에 바로 이런 유전자가 작용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같은 유전자인데 다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성 유전자가 축적되는 것 그리고 또 지금의 환경이 바뀌어가는 것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 그 도파민 수용체의 그 디포화를 볼 경우에 우리가 아주 그 재미있는 그 표현의 그 현상을 보면 사현상을 보면 요즘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의 손금의 그 관상보다는 손가락의 길이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손가락을 감성 나타낸다고 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을 생존 또는 그 번식 에너지가 강한 사람.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풍부한 사람. 그러니까 제가 테스토스테론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 호르몬은 남성에게 대부분 있지만 여성에게도 어느 정도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중에서도 남성 호르몬이 많은 분들은 이제 뭐 근육질이 있는 분도 있고 이제 뭐 다리에도 털이 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공격적이고 남자들보다 그 사회운동이라든지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공무원 이런 데도 진출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물 중독에 걸리거나 술, 담배를 아무래도 못 끊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바로 유전인자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 자신도 제 자신의 그 뼈저린 경험에서 저도 30, 40대, 20대는 그 알코올을 수시로 마시고 또 직장에서도 회식 문화가 수려운데 술을 먹으면 항상 그 사고가 많이 나고 뭐 좋은 일보다는 뭐 80%인데 90%가 마지막에 술이 취하고 난 뒤에 그 마지막 그 안 좋은 그런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술을 많이 끊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끊었던 그 원인을 한 10년 전부터 꾸준히 학습하고 공부한 유전자 그 이론을 공부하면서 제일 처음에 담배를 한 15년 정도 전에 끊었고 이제 술은 제가 완전히 완전히 끊은 지가 지금 횟수로는 5년째고 그 날짜로는 거의 4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음주 문화나 뭐 음주 뺑소니 차 사고 차 운전 같은 경우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그런 분들은 유전적으로 이러한 도파민의 양이 풍부하게 나온다든지 그런 수용체의 다른 변이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도파민이 조금만 있어도 만족하는 그런 형이 아니고 보수적인 아니고 더 많이, 더 크게, 또 더 빨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의 그러한 그 유형,
한국인의 그 체질이나 그 유전자형들이 일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그 과격하고 도전적이고 더 급진적이고 파워적이고 남성적이고 이런 것들을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기 자신의 그 유전자형이 표현형이 어떻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간파를 하면은 그 지고직탄 술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물 중독으로 최근에 그 연구는 그 알코올 중독자들을 그 검사를 해봤더니 둘째 손가락과 넷째 손가락의 비율이 넷째 손가락이 현저히 긴 사람들은 거의 98%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그 확률적으로 맞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 왼손과 오른손을 보시면은 왼손의 그 넷째 손가락 비율이 더 높습니다. 넷째 손가락이 오른쪽 손가락보다.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의 경우가 훨씬 더 네 번째 손가락이 더 깁니다. 왜냐하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한번 자기 손을 보시고 한번 검사를 해보시면 또 자기 그 형제들이나 친척들이나 자기 부모님들 그 직계 반계 그 혈족 중에 그 알코올 중독자가 많은지 적은지 그런 것도 관찰을 해보시면 자기의 유전자형이 어떻다는 것을 거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전자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술을 못 끊기 때문에 유전자형이 그렇게 이런 강성, 이 강렬한 마초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알코올을 끊고 제어를 할 수 있는가는 제가 그 해결책을 제가 본 증인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뭐 쪽지나 메모로 그 사연을 보내주셔도 되고 간절한 그 염원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코올 중독을 끊어야 할 것입니다. 폐해가 아주 크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그 8번째 17번 염색체에 있는 5-HTT라는 그 유전자가 있습니다. 세로토닌 회수 조절 유전자라고 하고 우리가 그 최근에 많이 하는 그 행복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행복한 것은 우리가 뭐 보통 표현할 때 내가 가진 거에 적게 가졌던 뭐 못 가졌던 그 적게 가진 거에 대해서도 내가 그 행복한 걸 느낀다 할 때는 바로 이 세로토닌이 좀 많은 분들이고, 그 다음에 자꾸 가진 거는 당연하고 앞으로 가질 거에 대해서 욕망해서 계속적으로 성공을 추구해가는 그런 형들은 도전형, 성취 욕구, 목표 지향형이라 하면 바로 이 도파민 중독형이 비율이 더 많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크죠. 확률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LL 그 장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행복감이 더 높고 불안과 우울증이 더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대표적으로 미국 그 사람들에 비해서 이 D4 유전자가 D4 그 유전자가 제4형 유형을 볼 때 미국은 장형인 반면에 일본은 SS형이 더 많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하는 그러한 능력이 미국인들의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든지 첨단 통신, 무선 통신이라든지 이런 개발에 일본이 뒤쳐졌다. 이렇게 자가비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세로토닌형도 단형, SS형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항상 불안과 걱정, 근심을 일본인들이 많이 달고 산다고 합니다.
또는 유전자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도 있고, 또 환경적으로 보면 일본인들이 그 지하에 예전에 그 화산과 지진이 태평양 지진 활동되기 때문에 환경이라든지 그런 경험 측면에서도 상당히 불안과 미래 불안과 우울증이 경험적으로도 상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전인자와 환경 유전인자와 후성 유전인자 또 지금의 환경 그것들이 전부 세 가지가 서로 긴밀히 조합이 돼서 변형을 이뤄서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2번 염색체 속에 들어가 있는 COMT 콤트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콤트 유전자의 역할은 콤트가 카테콜 아민, 모노아민 계열의 호르몬의 카테콜이기 때문에 모노아민 계열의 호르몬이 도파민과 아드레날린, 대표적인 아드레날린, 그리고 세로토닌입니다. 그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화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에게 최근에 나타나는 아주 작지만은 인간의 미래의 희망인 자유의지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라든지 또는 좌절을 같은 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을 경우에, 능력이 아니고 유전자가 변형이 있었을 때는 변이 시에는 남성의 경우에 자살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22번 염색체가 성염색체를 빼고는 가장 작은 염색체입니다. 가장 작은 염색체지만 바로 이러한 인간의 화라든지 그런 모노아민 계열의 그런 감정 에너지를 나타내는 그 호르몬을 조절하는 역할이 하기 때문에, 컨트롤 역할, 제어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대에 와서 가장 중요한 유전자의 기능을 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10번째 15번 염색체에 대해서의 UBE3A가 결실되면 안젤만 증후군이 나와가지고 발달 지체가 되고 언어 장애가 있고, 또 두 번째로 12번 염색체 내에서의 이상이 있을 경우 페닐케톤증, 소변에 노란 색깔이 나오지 않고 갈색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오는 페닐케톤증에 걸렸을 때는 지능 발달이 지연되고 하는 이러한 유전자가 변이 일어나는 유전병은 아주 희소하기 때문에 몇 퍼센트도 아주 안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으로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유전자 우리 학습 관련 또 학습 언어 문자 책 읽기 문자 해독 능력 응용력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그런 아주 핵심 유전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유전자들을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하는 수송하고 또 그것을 자극을 줘서 어떻게 조절하고 촉진하고 자극을 줘서 더 발굴해내는 그러한 유전자를 또 작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적으로 의도적인 환경을 우리가 만들고 그러한 훈련과 연습을 하면 어떤 식으로 지능이 개발돼서 더 레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